북한학 캐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하자면 저는 한신대학교 다니고 있는 동백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은혜입니다. 팟 북한학 개론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북한 사회 구석구석의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북한의 주택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정책이면은 집 문제 맞죠? 네, 북한의 주택 정책 하면은 무상주택이나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마음대로 이사 못 가죠?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게요. 네.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하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네, 물론 자기 형편에 맞게 가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형편하니까 제가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뭐 과거에 별 수 없이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녔던 맞아.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돈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집에서 살 수 있고 돈 없으면 반지하 방을 전전하는 게 거주 이전의 자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듣고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아니 일단 이사할 자유는 있지만 재산에 따라 제약이 있는 거니까 이게 막 완전한 거주 이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선배님 저 혼내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무섭지 뭔가? 그래서 저 혼나는 줄 알았어요.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자유롭게. 거기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쉽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네요. 그러게요 진짜. 자, 그 북한 헌법에는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헌법하고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우리도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듯이 네. 북한에서도 네. 자기가 원하는 집에 막 들어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집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알면 그 비밀이 풀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와우, 네. 퀴즈.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파트. 아파트를 아 이거 옛날 본 거 같은데 북한말 무슨 뭐 이런 거? 아파트는 영어죠. 네, 그쵸. 영어에서 보면 아파트란 말 안 쓸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글쎄 이거 북한 사람들은 또 보이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 아 습성? 네, 그런 게 있어. 그쵸. 곽집? 곽집. 곽집. 나는 곽집으로 해보겠어요. 자,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짜잔! 곽집 D. 네, 성냥집. 곽집 D는 아니고 선배님. 이모티콘 알고 있습니다. 아, 모르신 거 아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곽집, 성냥집. 예, 다 틀렸습니다. 뭐예요? 정답은 살림집입니다. 살림집? 에? 살림집이면 너무해. 그냥 단독주택 아닌가요? 네, 북한에서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다 살림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네요. 근데 북한에서는 집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결혼을 하거나 네. 직장을 구해서 집이 필요하면 먼저 시, 군, 인민위원회 주택배정과에 신청서를 내고 네.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혼 같은 거 하면 양가 부모님들이 집을 마련해 주신다던가 전세자금 같은 걸 막 이렇게 맞아, 보태주시잖아요. 맞아. 혹은 그냥 청약저축이나 이런 것도 미리 들어놓고 하는데 네네네네. 북한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일단 북한은 집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모든 집은 국가 소유고 주민에게 이용권만 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민법에는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이용권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새 집을 사는 게 아니죠. 새 집을 구할 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에이 거짓말. 아예 돈이 안 필요하다고요? 네, 집을 배정받는 과정에는 돈이 전혀 들지 않아요. 다만 이제 배정받은 집에 들어가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건 뭐 당연히 자비로 하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전기, 수도요금, 관리비 이런 건 이제 주택 사용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네네네. 난방비 꽤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북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사용료가 생활비 지출액의 0.3%, 난방비와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도 생계비의 3% 내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제가 퍼센트에 약해서요. 우리랑 비교하면 많은 건가요? 우리랑 비교해 봅시다. 네네. 우리 서울 가구당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300만 원의 0.3%, 3%가 얼마냐 그러면 주택 사용료는 10,000원, 난방비 포함하면 10만 원 정도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 정도만 낸다는 거는 월세가 없다는 건데 그치. 월세가 없는 것만 봐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근데 집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맞아, 좋은 맞아, 집이 맞아. 있고 나쁜 집이 분명히 있을 맞아, 텐데 맞아. 어떤 집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그냥 복불복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맞아. 네, 그 주택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아. 기준은 보통 가족 수, 네. 직장 위치 네. 이런 거고 항일 운동가 후손이나 국가 훈장을 받은 사람 후손에게는 더 좋은 집을 우선 배정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간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배정받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 이게 집을 자기가 고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갖고 저기 옆 동네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 맞아, 저기서 맞아. 살고 싶다 하면은 거기다 신청하면은 배정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자, 그걸 퀴즈로 풀어봅시다. 질문을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북한에서 네. 그 결혼해서 분가하거나 직장이 바뀌면 이제 이사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상황 말고 이사를 갈 수 있는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아무래도 없음. 없음. 네 왜냐면 네. 자, 들어봅시다. 없음. 뭐야? 돈. 뭐야? 돈이 최고죠. 돈. 돈? 진짜 설마 돈이면 좀 웃기겠다. 어쨌든 북한도 뭐 사람 사이가 돈 네, 있으면 다 돈 된다. 있으면. 돈 자, 없음. 정답은 뭐냐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이사 갈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냥 이사 갈 수 있어요. 돈도 아니고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자기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 이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사람이 이미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청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승인이 잘 안 난다 그래요. 왜냐면 원래 살던 사람이 굳이 이사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집을 지을 때 보통 들어가 살 사람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소에 노동자가 늘어나요. 네네네. 그럼 집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기업소 인근에 집을 지어서 그 늘어난 노동자들 가족을 배정을 해요. 아니면 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데 네네네. 자, 과학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과학자들을 이 아파트 단지에 우선 배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 무슨 과학자 거리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 2010년대 들어서서 평양에 은하과학자 거리, 위성과학자 거리, 미래과학자 거리가 들어섰는데 네네. 모두 이제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 새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방금처럼 이제 과학자들에게 배정을 하면 과학자들이 원래 살던 집이 빠지니까 거기에 신청해준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식이군요. 네. 보통 새로 지은 고급 살림집에는 네네네. 국가 정책에 따라서 과학자라든지 네네. 국가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먼저 배정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신청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이 좀 좁다. 네. 그래서 더 넓은 데로 이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미동포 아줌마 신혜민 씨의 그 책을 보니까 네. 거기 안내원이 새 아파트를 배정받았는데 안 가고 이렇게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가족 수가 늘어가지고 더 넓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사 시기를 본인이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집이 서로 마음에 맞아서 서로 집을 바꾸자 그래요. 그럼 그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원래는 불법인데 네. 몰래 집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불법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네. 같은 군 내에서는 네. 거의 자유롭게 이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네. 주택 배정과 밑에 주택 거래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끼리 주택 사용권 거래를 합법적으로 중개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씨가 말한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건가요? 네, 뭐 그런 거죠.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시키는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돈이 좀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 15평 집에 사는데 너는 20평 집에 살아. 네. 근데 서로 맡겨하네. 네. 그러면 20평 사는 사람이 굳이 작은 집으로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 정도 더 주겠다 너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래요. 물론 이제 개인은 주택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하는 건 주택 사용권을 거래하는 거지 주택 자체를 거래하는 건 아닙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이사철이나 이런 게 있어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 그 북한은 이사를 얼마나 자주 다니나요? 네, 자 퀴즈를 하나 풀어보자. 퀴즈로. 이건 너무 들을 때마다 맨날 뜬금없어요. 자, 북한에 이삿짐 센터가 있을까요? 이삿짐 센터? 네. 있겠죠. 뭐 리어카나 이런 걸로 하진 않을 테니까. 없을 것 같은데? 있나? 아니야 없을 것 같아. 왠지 알아서 다 돕고 막 이러지 않을까? 에이 설마요. 자, 봅시다. X, 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왠지 북한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안 다니기도 하고 이런다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서로 돕거나 그런 식으로 좀 이사를 다녀서 그렇게 이삿짐 센터가 막 있거나 그러실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있다. 집에 그 가전제품, TV, 냉장고 이런 건 다 어떻게 다 있어야죠. 뭐야 싸우자는 거야? 자, 정답은 없습니다.
말도 안 돼. 왜 없죠? 이게 생각해보면 네네네. 자,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사 가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네네. 그 시골에서는 사실 이사를 거의 안 가요. 그죠, 안 가죠, 시골에. 저 같은 경우 저 이제 시골 살아보셨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안 살아봤어요. 내가는 많이 서울 가봤는데. 토박이에요.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친척 집에 잠깐 살았어요. 근데 그 친척이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어요. 40년째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데는 맞죠. 시골 네. 같은 데는. 네. 그러니까 평생 한 집에 사는 경우 많잖아요, 시골은. 하긴 맞아. 자, 그럼 도시는 언제 이사를 가느냐? 자, 자기 집이 없는 사람 이제 전월세 살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뭐 이사를 가는 경우 그쵸, 있고. 그때 이사 가죠. 그때 많이 네네네. 가죠. 아니면 이제 돈을 모아서 더 더 좋은 좋은 집으로 집. 가고 싶다. 그럼 이사 가거나. 음. 아니면 반대로 이제 가난해졌어. 그럼 이제 좀 안 좋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죠. 아니면 이제 직장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바뀐다. 네네네.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죠, 이건. 네네네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굳이 이사를 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이사를 뭐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 네. 전월세 개념이 일단 없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네네네네. 직장이 자주 바뀌지도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사를 다닐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를 거의 자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가 있어도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라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만약에 이사할 경우가 있으면 동백이 말처럼 네. 뭐예요? 리어카어요 진짜? 네, 리어카습니다. 네. 리어카어요. 정말로요? 아 진짜요? 아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어카로 어떻게 나를 네, 어떻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트럭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만약에 이삿짐 센터가 없다 우리나라에. 네네네. 그럼 이사할 때 깝깝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아는 지인들 중에 트럭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연락해가지고 야 트럭 좀 빌려줘 내가 뭐 밥 한 끼 살게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에는 개인이 트럭을 가진 경우는 없고 뭐 트럭 운전하는 이제 기업소에서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내가 뭐 담배 한 부로 줄 테니까 좀 트럭 좀 빌려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리어카를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집이 좀 빌트인이 많아요. 아 네, 프로옵션? 예.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예. 장롱, 책상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 요즘 아파트 지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 이제 이사 갈 때 뭘 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불짐, 옷, 자기 옷, 뭐 책 이런 거? 네, 책이나 뭐 그 그릇, 식기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다닌다는 그래, 거예요. 그럼 뭐 할만하겠다 리어카로. 우리 이제 뭐 자취방 원룸 나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프로옵션이면 장롱하고 책상 그게 그냥 이렇게 들어있다고요? 예, 집에? 이게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게 짓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아직도 의문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래서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너무 너무 집요한가요 제가? 아니다. 궁금한 건 풀고 가야죠. 네네네네. 근데 어차피 집이 한정돼 있으면 네.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10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집이 100만 채가 있다. 네. 그럼 사실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아무데나 그죠. 좋아하면 되죠. 아무데나 막 네.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채밖에 없다. 네. 그럼 이제 누가 어디에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정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돈을 돈으로, 기준으로 네네. 이제 정하는 거고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인민위원회 주택 배정과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배정을 해주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놓고 보면 네. 사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따지려면 이런 문제보다는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냐?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 네. 나 서울 지겹다. 시골 가서 살고 싶다. 이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이주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예전에 한 탈북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제 같은 군 안에서는 뭐 자유롭게 이사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아, 그럼 다른 군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럼 직장 어떻게 다니려고? 그렇다고 멀어지니까. 아니 군이 바뀌면 군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도시를 많이 살면 군 되게 작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사실 군이 서울보다 더 넓은 군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다른 군으로 이사 가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직장을 옮길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핵심인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거 설마 다음 주 주제인가요? 네 맞췄습니다. 와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진짜로. 빨리 다음 주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여기까지 이제 쭉 다뤄봤는데 뭐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보죠. 네 저는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치가 않아요 아직. 다음 주 방송을 듣고 나서야
얘기가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서 다음 주 방송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어쨌든 좀 되게 신기하고 확실히 우리랑은 정말 너무 다르고 이 체제라는 것과 하나하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진짜 지대하고 크구나. 그리고 이게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보다는 그냥 어쨌든 듣는 게 너무 신기하고 여전히 좀 재밌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백이는? 근데 저는 오늘 이거 얘기하면서 네. 남과 북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분단 상황인데 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는 누리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야? 와 멋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아 뭐야? 저도 앞으로 좋은 얘기 할래요. 멋진데요. 네,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 제발.